그러면 옆에 그 복측폐계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측좌핵이라는 게 있어요. 측좌핵이라는 기관에서 바로 도파민을 분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즉각적으로 바뀌는데, 이때 정말 하루 종일 음식 생각밖에 안 나고 하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또 뭐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살이 다시 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공허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밥을 먹는 것도 잊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안녕하세요, 오페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가져왔어요. 바로 이 살 빠지는 뇌라는 책인데요. 굉장히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오늘 가져왔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다이어트를 좀 더 근본적으로 좀 접근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저희가 다이어트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력과 그리고 어떤 자제력의 문제가 아니다. 결국에는 음식을 먹을 때 그 분비되는 도파민으로 인한 쾌락, 그것과 관련된 그런 신경회로들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신경회로들의 정말 그런 정면으로 맞서는 어떤 설탕을 줄이거나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또 굉장히 저희 좀 자극적인 음식을 좀 줄이라고 하는데, 그때 사실은 이 책에서는 뭐라 말하냐면, 음식은 어떤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무조건 저희가 먹어야 하잖아요. 이때 먹어야 하는데, 이 음식이 굉장히 생존을 유지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인간은 이 먹는 것과 쾌락, 그러니까 쾌락은 저희가 어떤 굉장히 기분 좋은 감정이기 때문에 절대 까먹지 않겠죠. 그래서 이 쾌락과 음식을 이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기분이 좋은 이유는 이 음식을 먹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이 저에게 쾌락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이 쾌락을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저희 본능에, 인간의 본능에 굉장히 역행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지는 게임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래서 결국엔 이 책에서는 다이어트라는 것은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게 아니고, 저희는 음식을 즐겨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을 즐기면서 다만 저희는 사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신경 쓰는 게 주로 이제 칼로리, 그리고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뭘 먹어야 할지 신경 쓰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신경을 쓰는데, 이 책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떤 저희가 먹는 것과 그리고 어떤 칼로리라든지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밥을 먹을 때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지만 몇 시간 전에 일을 생각을 하거나, 또 아니면 앞으로 몇 시간 뒤에 있을 일을 생각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먹는 행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내가 이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사이에 벌써 음식이 사라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음식이라는 것이 정말 배고플 때 먹나? 라는 생각을, 저희가 음식을 먹을 때 대부분은 정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어떤 감정적인 허기, 또 그게 아니라면 어떤 그냥 습관적으로 먹거나 아니면 스트레스 받았을 때 먹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할 때 단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요. 또 내가 배고파서 먹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정말 제 자신한테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면은 생각보다 배고파서 그 밥을 먹는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먹는 것은 결국에는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첫 번째는 습관, 두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이 습관과 의존성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습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을 먹을 때 저희 몸에서는 뇌에서, 정확히는 뇌에 있는 복측피계 영역에서 그러면 옆에 그 복측피계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측좌핵이라는 게 있어요.
측좌액이라는 기관에서 바로 도파민을 분비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즉각적으로 바뀌는데, 이때 저희 뇌는 이 스트레스와 그리고 음식을 먹었을 때 느껴지는 이런 쾌감, 이것을 하나의 어떤 신경회로로 인식합니다. 신경으로 인식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복되다 보면은 이 신경회로가 굉장히 단단해져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오기만 하면은 음식을 되게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습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는 것은 사실은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배고파서 먹는 것보다는 습관적으로 그냥 지루해서 먹고, 갑자기 할 일이 많아지니까 먹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먹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왠지 오늘 기분 좀 꿀꿀하다 그러면은 과자 한 봉지 딱 까가지고 먹고 바로 기분 좋아지잖아요. 넷플릭스 딱 보면서 아주 좋죠. 그런데 이런 습관이라는 게 사실은 저희 인간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먹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이 먹는 것과 쾌감을 이어 붙여놨는데 이것에 정말 그 정면으로 맞서는 그런 행동, 단 것을 줄이고 이렇게 먹는 것을 줄이고 하는 것은, 해보시면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하루 종일 음식 생각밖에 안 나고 하는 일에 집중도 안 되고, 또 뭐 단기간에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살이 다시 찌잖아요. 그래서 저도 정말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저도 잘 압니다. 저도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칼로리를 줄이는 것으로는 저희는 절대 다이어트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감정적인 허기, 정말 스트레스, 이런 받는 상황들, 또 굉장히 지루함이라던가 아니면 이럴 때 저희가 음식 대신에 할 수 있는 다른 무언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공허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명상을 할 수도 있고요. 좀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리고 또 어떤 지루할 때는 정말 나한테 재미를 주는 다른 일을 좀 찾아볼 수도 있겠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파민이 필요하다면 음식에서 찾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뭐 달리기 할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잖아요. 그럴 때 달리기를 밖에 나가서 한다던가, 실제로 달리기를 하면은 식욕이 좀 감소한다는 그런 연구 논문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굉장히 또 식욕이 좀 많은 편인데, 항상 느껴지는 식욕에 정면으로 맞서려고 하다 보면은 정말 항상 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중요하고, 마치 이게 파도가 밀려오면은 이 파도의 정면으로 맞서는 게 아니라 서핑을 하듯이 파도를 타면서, 결국에는 파도도 나중에 모래사장으로 가게 되면은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정말 견디지 못할 것 같았던 식욕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읽은 이 책에서는 살 빠지는 뇌라는 책에서 이 저자는 그러니까 식사 전에 한 30초만 잠깐 가만히 있는 것을 해보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이 어떻게 이 식탁에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잠깐 동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정말 놀랍게도 식욕이 줄어들고, 또 어떤 그 과거와 현재를 오가는 이런 산만한 정신 상태가 지금 이 자리, 온전히 이 현재에 머무를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현재에 머무르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희는 인간은 현재에 집중할 때 정말 그 가슴 깊이 꽉 찬 그런 어떤 삶의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흔히 멀티태스킹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번에 동시에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짧은 시간 안에 이 두 가지를 한다는 굉장히 뿌듯함, 어떤 성취감은 느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멀티태스킹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단지 그냥 어떤 A라는 일과 B라는 일 사이에서 두 개를 빠르게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두 개 다 어느 한 개도 집중하지 못한 상태로 정말 그 얕은 그런 깊이의
어떤 사고 과정 속에서 두 개를 그냥 빠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어떤 오히려 일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든다는 면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데요. 이 멀티태스킹이 일을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이외에도 저희의 에너지를 굉장히 소모시킨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막 핸드폰을 보고 쇼츠를 많이 보고 계속해서 보면은 그때는 잠깐 굉장히 어떤 수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이 얻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 좋지만 왠지 모르게 또 한편으로는 좀 다운된 것 같고 에너지가 좀 빠진 듯한 기운이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멀티태스킹을 할 때 저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에너지 저하 그리고 에너지가 빨리 소모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에너지가 몸속에 가득 차게 되고 결국에는 이 에너지가 몸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는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보충할 필요를 굳이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무언가에 굉장히 몰두해 있을 때 그때 밥을 먹는 것도 잊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이 정말 나에게 큰 행복감을 주기 때문에 음식이 주는 행복감이 없어도 그 일이 나한테 주는 행복감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먹는 것도 잊고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하자면 첫 번째 저희가 먹는 이유는 바로 습관이다. 습관적으로 먹는다. 왜냐면 그것은 먹는 음식과 그리고 쾌감,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의존성.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어느 순간 저희 몸에서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정말 웬만한 양으로는 그 도파민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떤 그런 달고 굉장히 단 음식 이런 것들을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배달을 치킨을 시켜 먹었지만 치킨에다가 이제 정말 더 자극적인 소스를 뿌려 먹고 또 피자를 또 같이 먹고 과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또 과식을 해도 먹는 양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이유가 바로 이 도파민이 저희 몸에서 도파민에 대한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바로 이런 습관성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이 음식을 내가 왜 먹고 싶은지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정말 배고파서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먹고 싶은 건지. 근데 만약에 배고프지도 않는데 단순히 어떤 도파민의 분비를 위해서 쾌감을 느끼기 위해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먹는다고 하려는 나를 발견했다면 그때 잠깐 멈추는 거죠. 멈추고 심호흡을 깊이 하는 겁니다. 심호흡을 깊이 하면은 밖에 있던 의식이 이제 내 몸속으로 다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의 어떤 감각들이 하나하나 이제 살아 숨쉬게 되면서 저희 감각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결국에는 저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을 먹을지 말지 또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고 음식을 먹었을 때도 빨리 포만감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먹는 거는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습관과 의존성 이외에도 마음의 어떤 공허함 그리고 스트레스 또 어떤 짜증나는 기분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먹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일은 저희의 마음 상태를 굉장히 차분하고 어떤 굉장히 충만한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외모라든지 아니면 나의 어떤 부족한 면들 남과 비교를 하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이 마음의 허기짐이거든요. 이런 마음의 허기짐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이런 마음의 허기짐을 굉장히 잘 다스릴 수 있고 마음의 허기짐을 좀 채울 수 있다면 저희는 음식을 더 이상 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명상 그리고 심호흡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된다고 오늘 말씀드린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의자에 앉을 때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떼고 앉는다. 네, 등받이에서 등을 살짝 떼고 앉고 나서 그리고 신체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는 겁니다. 바닥에 발이 닿는 느낌, 허벅지에 손이 닿는 느낌. 세 번째는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는 겁니다. 코로 호흡하되 심호흡을 할 필요는 없다고 말을 하는데요. 코로 들이마신 공기는 가슴을 통해서 배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가슴과 배가 나왔다가 들어가는 느낌에 의식을 집중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주의가 흐트러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의가 흐트러지더라도 나 잘못한 거 아니야? 그냥 그만해야겠다. 나 안 되나 보다. 이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의가 흐트러져도 내가 지금 주의가 흐트러진 상태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현실에 집중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약 10분 동안 반복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가장 중요한 마지막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굉장히 자신에게 어떤 높은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그런데 그 비교의 대상은 항상 외부에 있습니다. 외부 어떤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비교를 하고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저죠.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게 따로 있는 거고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잘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남들과 비교를 하는 것은 정말 득은 하나도 없고 해만 많은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다이어트의 가장 적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이어트를 할 때도 굉장히 어떤 예쁜 몸매 아니면 멋있는 몸매를 갖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지만 그러면서 그 와중에 저희가 입고 있는 거는 계속해서 그 사람의 어떤 외모와 어떤 신체와 자신의 신체를 비교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저 사람은 굉장히 몸이 되게 좋은데 나는 항상 그대로인 것 같고 또 언제 바뀔지도 모르겠고 계속 힘들게만 느껴지고 사실 그 사람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힘든 어떤 고충이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되면은 저희의 힘든 면만 느끼게 되고 또 그 사람의 힘든 어떤 고충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잘하고 있고 저는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 포기해야 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포기를 하게 되고 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정말 남과 비교를 하지 말고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정말 잘하고 있다 인정해 주고 나의 어떤 미운 면도 굉장히 또 아껴주고 사실 그렇게 하더라도 식욕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식욕이 올라올 때가 있지만 그 식욕을 부인하면 안 돼요. 식욕을 부인하면 안 되고 그 식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식욕이 있구나 라고 인정을 하고 그 식욕이 일어나는데 나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자제력이 부족한 것 같지? 의지력이 부족한 것 같지? 이러시면 안 돼요. 그 식욕이 생기는 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 현상입니다. 그 식욕을 정말 인정해 줄 때 비로소 그 식욕이 잠잠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식욕이 나한테 관심 좀 줘. 나 식욕 있다니까? 이러면서 굉장히 식욕이 그 존재감을 더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면 이제 식욕이 엄청 커지면 이제 정말 이 식욕이랑 싸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구나 하면서 결국에는 이 식욕이 무너지고 음식을 먹고 또 후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 자신을 인정해주자. 그리고 내 식욕도 존중하자. 그렇게 하면은 정말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식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이어트를 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저희는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그냥 저희 자신을 인정해주고 저희가 이런 음식을 갈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때 그때 비로소 좀 더 음식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식욕도 현명하게
잘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엘이었습니다.